이재명 후보하고 당대표 자리를 두고서 경쟁하고 있는 이 김두관 후보 역시도요, 어제 이재명 1극 체제, 이걸 또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김두관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1극 체제는 정권 탈환을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개딸들의 목소리가 당을 장악하고 최대 친명 조직인 혁신회의가 이재명 후보의 홍위병이 돼 위세를 부리며 줄을 세우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건데요. 그러면서 김 후보, 이 후보를 겨냥해 개딸과 결별하고 혁신회의를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두관 후보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에서 미래 세대에 대한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이미 젊은 층이 등을 돌린 지 오래됐습니다.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안겨준 민심도 싸늘합니다. 무능한 정권의 헛발질에도 당 지지율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1인 1극의 이재명 민주당은 정권 탈환과 제4기 민주정부 출범을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소수강경 개혁의 딸의 과도한 비민주적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더민주 정부 혁신회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지도부를 확정하는 전당대회 오는 일요일에 열립니다. 김두관 당대표 후보 그리고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처럼 균열 목소리 터져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민주당은요, 이미 이재명 대표 2기 체제, 이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이 당의 토대인 강헌과 이 강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새 강령 전문에 이재명 후보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가 명시가 됐고요. 또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대중정당도 이 민주당 목표로 제시가 됐습니다. 또 이 경선 불복자에게 10년간 입후보를 제지하던 규정을요, 공천 불복으로 넓힌, 그러니까 이 출마 제한을 더 넓힌 당원 개정안도 채택이 됐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일각에선 이 지난 총선에서 비명계 인사들이 줄줄이 낙천하면서 이른바 이 비명 행사 논란을 일었던, 그러니까 공천파동 그 상황을 원천 봉쇄하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고요. 사실상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후보가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토대가 마련됐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터져나온 이재명 1극 체제에 대한 파열음이 이재명 2기 체제가 들어선 후에도 확전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될 때만 해도 뭐 당대표 경선은 또 대명이다, 그러니까 또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런 기류가 아주 강했었죠.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 이제 당대표 경선에 나선 김두관 후보랄지, 그다음에 최고위원 후보 경선에 나선 정봉주 후보가 어떻게 보면 친명계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친명 마케팅이다, 이런 얘기 여전하죠. 그래서 정봉주 후보도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파는 부리들은 비판을 하면서도 정작 이재명 대표 후보에 대해서는 또 엄청 또 칭찬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게 민주당의 균열까지 볼 수 있느냐, 이렇게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처럼 이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1극 체제와는 뭔가 좀 흐름이 다른 듯한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또 사실인 듯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두관 후보와 정봉주 후보의 며칠 사이의 정치 행보를 같이 묶어서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전당대회 내내 이제 이 메시지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를 둘 수 있지만, 정봉주 의원은 지금 이 경선 막바지에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물론 이 원인이 7월 20일 1차 경선 때 김민석 그 후보의 표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라는 이재명 이 후보의 말로부터 시작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이 부분에 의도적으로 경선에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물론 그 메시지를 보고 당원들이 자발적 움직임이 생겼던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봉주 후보가 좀 불만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박원석 전 의원한테 표현했고, 이게 공개가 되면서 이 상황이 발생했고, 그것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명팔이라고 이 당 내부를 비판하는 식으로 대응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건데요. 이게 저는 뭐 정봉주 후보 역시 적어도 지금까지는 친명으로 분류되는 분 중에 하나였고, 지금 최고위원으로 나오는 분들 대부분이 또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정봉주 후보의 이번 기자회견이라든가 이 문제는 이 당 내부의 어떤 균열, 이렇게 해석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정봉주 후보의 어떤 이 전당대회 구도에서 생긴 여러 변수로 인한 이 돌출 그 이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등을 계기로 해서 향후에 민주당 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들은 분명히 있지만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담긴 특히 정봉주 후보에 관련된 이슈로 전당대회 이후에 곧바로 당내 균열의 원인이 될 거다. 그렇게 작동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좀 과장된 해석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작심하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정봉주 후보는 지난 8일에만 해도요.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본인이 이재명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을 바꿔서 이제 명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종목을 멀리뛰기를 뛰다가 이제 높이뛰기 나가겠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종목이 사실상 멀리뛰기 하나만 있는 거예요. 공당의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 정도 되면 멀리뛰기도 있고 높이뛰기도 있고 마라톤도 있어야 정상인데 멀리뛰기 한 종목만 있고 본인도 그 종목만 있는 걸 알고 멀리뛰기를 하다가 종목을 변경하겠다고 하니 그것이 어떻게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싶고 물론 정봉주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 1급 체제를 이용해서 호가호위하는 분들은 정당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리가 될 필요가 일정하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런 결과를 얻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